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답이 보인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강장동 극동 아파트 32평 갖고 있는데요. 네. 네, 이 물건 매도 후에 다른 물건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관심 있는 곳은 과천하고 이촌동이에요. 네. 관심 있는 곳 그 과천에는 조합원 물건을 좀 봤고요. 네. 이촌동에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서부 이촌동 쪽에 아니 동부 이촌이나 서부 이촌동의 물건 중에서 알아봤는데 너무 비싼데 그중에 서부 이촌동에 뭐 대림이나 동아그린 이런 거 좀 네. 봤습니다. 근데 지금 강정동 이거를 물건을 팔고 네. 다른 이쪽으로 지금 갈아타는 게 시점이 예,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곳도 향후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장동 이제 극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아직 거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를 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매도를 해서 과천 지역의 조합원 물건이나 아니면 서부 이촌동의 대림 아파트, 동아 그린 아파트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 지금 투자를 선회하시는 게 어떨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지역 전망과 함께 한번 매도 타이밍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장동 극동은 오래 갖고 계셨어요? 올해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그럼 주택 보유는 어떤 게, 이거 말고 또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아니에요. 일가구입니다. 이거 1가구 1주택이 일가구 1주택입니다. 1가구 1주택이시고, 네. 예, 그러면 지금은 전세 살고 있습니다. 예, 거주는 이제 다른 곳에서 임대를 살고 계시고, 네. 그럼 광장 극동 아파트는 구입하신 거는 어느 정도나 되신 거예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비과세 요건은 못 갖추고 계시고요. 네. 그럼 일단은 구입한 시기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네. 1년 안 됐어요. 2년이 안 됐다고요? 1년도 안 됐어요. 1년이 아직 안 됐다고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지금 왜냐면 구입 시점을 왜 여쭤보는 거냐면 네. 최근에 1년 사이에 여기 가격 변동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양도세 대상이 되시는 거잖아요. 전 대상이 돼요. 예, 세금 인상 부분에 대한 거. 근데 지금 거주는 다른 쪽에 계시면서 이 주택은 1주택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8.1 대책 이전에 구입하신 거예요? 이후에요. 8.1 대책 이후에요? 네. 그러면 일단 이거를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세금적인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네. 채우지 않고 지금 매도 후에 갈아타야 되는 건지 매도 후에 아니면 그냥 갖고 있다가 세금을 내고 갈아타시겠다? 예, 그게 난 건지 아니면 자, 보세요. 이 광장 극동은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진행하는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변동돼서 가격이 상승한 거고, 말씀하신 서부 이천동의 이 아파트들은 용산이라는 큰 틀은 갖고 있지만 얘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개발을 하긴 하는데 자체 개발은 안 되고 지역적인 개발 호재가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과천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는 조합원 말씀하신 거 여기 또 하나 여기 이제 재건축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용산을 갈아탈 거냐 과천을 갈아탈 거냐 그러면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셔서도 한 10년 이상의 긴 시간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당장의 투자적인 수익률로 보면 과천 쪽이 조금 더 먼저 빨라요. 이익을 실현하기에는. 네. 그런데 과천도 지금 재건축 시장이란 말이에요. 굳이 내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를 처분하고 과천의 재건축을 갈아타서 얻는 실익이 여기서 네. 발생하는 그러면 거래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지금 어떤 거래 비용이에요? 지금 양도세를 내야 되는 양도세라는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 또 과천 거를 취득해야 되니까 취득세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미 내가 극동을 취득할 때 이미 취득세를 냈으니까 취득세, 그 전에 있던 취득세까지 약 3개의 세금이 부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과천에서 얻는 이익이 이걸 갈아타서 얻는 이익을 엄청나게 상회할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극동을 차라리 보유하고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이거를 굳이 지금 어렵게 자꾸 이렇게 내 자체가 개발되는 거를 과천의 재건축으로 갈래. 아직 자체 개발이 아닌 지역적인 개발의 이슈가 좀 더 작용이 돼야지만이 지금 들어간 시점에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걸 굳이 지금 내가 갈아타려고 애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것도 이천동 중에서도 서부 이천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체 개발이 되더라도 이 서부 이천동의 아파트 단지들의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 지분이 없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가격이 지분이 없으니까 가격이 낮은 거고 현재 보유할 때는 금액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지만 향후 이게 개발이 진행되게 되면 지분을 내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해야 되는 매입 비용 또한 향후 크게 많이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걸 갖고 있는 걸 버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쪽 물건이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 같아도 어쨌건 진행이 되면서 자 한강변이에요. 한강변이고 실제 여기도 내가 재건축 끝까지 안 가더라도 재건축의 속도가 나면 날수록 한강변 치면서 한강변을 갖고 있으면서 남측을 조망을 갖고 있으면서 역세권에 대단지를 형성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재건축 호재까지 갖고 있으면 가격을 낮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중에 한 곳이잖아요. 이곳이. 그죠? 그렇습니까? 네. 굳이 네, 거래 비용까지 내면서 이것까지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거래 비용도 큰 의미가 없으세요. 아, 네. 네, 그냥 보유하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처음에 생각하셨던 의도와는 조금 다른 조언을 드렸습니다. 지금 매도하고 옮겨 타시는 것보다 오히려 가지고 계시는 이 아파트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은 투자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꼭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가 좀 더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셔도 친절하게 대표님의 도움 드릴 거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은평구 녹본동 푸르지오 아파트를 열 전에 팔고 네. 원당 삼성데미안 33평 똑같은 걸 샀는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미 지금 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거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네. 은평 녹번동에 네.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를 좀 매도를 하시고 고향에 있는 온당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당 삼성데미안. 네, 온당 삼성 레미안 아파트로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신 거예요? 이사하신 건가요? 아니, 열흘 전에 둘 다 팔고 사고 그랬어요. 네, 즉 실제로 거주는 안 하고 계시고 전세를 주고 계신가요? 아니, 지금 현재 네. 은평구 녹본동 푸르지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33평. 네. 이거를 열흘 전에 팔고 네. 열흘 전에 원당 삼성레미안 아파트 33평을 또 샀어요. 계약을 했어요. 네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네, 알겠습니다. 이사를 좀 생각하시고 구매를 이미 하신 것 같아요. 자, 잘한 선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상담해 줘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거주지를 옮기시려고 이미 현재 기존 주택 처분하시고 새 주택을 구입하신 거네요. 네, 계약을 둘 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이거 예전에 그 원당 주공 아파트 재건축한 건데 그거를 지금 구입하신 거예요, 그죠? 네, 삼성레미안 네, 지하철역하고 한 7분 도보로 걸리더라고요. 원당역하고요. 네, 네. 실거주로 진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겸사겸사지요. 네, 네. 수익 뭐 둘 다. 일단 실거주 구입하신 거니까 그냥 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거지. 그게 나쁜 선택은 아니셨어요. 왜냐면 단지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원당 역세권이고 또 이 원당 재촉지구가 물론 절반은 해제됐지만 절반은 또 일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원당 재촉지구 자체의 주거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될 확률이 높고 또 여기가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들이 개발이 진행되는 구역들이 일부 생기면서 분양가 자체도 조금 이제 높게 분양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원당 내 기존 아파트 중에서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는 아파트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그게 나쁘신 선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왕이면 조금 항상 이래요. 부동산 방송에 특히 이렇게 상담 방송은 구입하시기 전에 사실 상담을 조금 주시면 조금 좋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전체적인 큰 틀은 이렇게 한번 원당 자체가 서울하고 접근성도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고양시 서울과의 접근성을 갖춘 고양시 중에서도 사실은 중심은 삼송, 지축, 원흥 이 세 군데로 조금 압축이 돼요. 네. 압축이 되면서 향후 뭐 대곡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주목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 들어가신 거잖아요. 구입하셔서. 네. 그래서 한 비과세 요건을 일단 2년 보유하셔야 되니까 비과세 요건을 채우신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이쪽 대곡 역세권 개발의 속도를 보고 조금 다시 한번 또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몇 군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쪽으로 주소가 이전되면은 주소가 이제 고양시 주소를 갖추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주하시면서 여기 그 덕은지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곡 역세권 있잖아요. 네. 그 두 군데 청약시장도 한번 노크를 한번 해보세요. 청약통장이 있으시다라면. 그러면서 한 번 더 갈아타기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은평구 녹번동 푸르지 아파트를 열흘 전에 네. 33평을 팔았는데 그건 잘 판 건가요? 시기적으로 잘 못 팔았나요? 자, 내가 팔고 멈춘 게 아니고 또 하나를 거주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파트 시장 자체, 아파트 가격 자체가 상승 시장, 그러니까 그 고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쁜 가격으로 파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신 것 자체는 잘했어요. 단지 내가 사는 거를 약간 조금의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건 다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당에 산 거는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지나요? 그러니까 거주하기는 사실 거기가 좋은데 투자성은 조금 약하다라는 거예요. 투자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좀 구사하시는 게 투자성이 조금 더 높을 건데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죠. 녹번동의 푸르지 아파트는 투자성이 괜찮은 건가요? 잘 파셨다고요. 잘 파셨고 높은 가격대에 파신 거니까. 네. 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한 2년 정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서 더 거주하시다가 그 2년 후에는 이 몇 개 지구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덕은지구 그리고 이 대곡 역세권의 이 청약 시장을 두드려 보면 조금 더 높은 투자 가치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때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희랑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27평하고요. 네. 그다음에 성동구 응봉동 대림 1차 아파트랑 그다음에 용산구 용문동 빌라 쪽 보고 있는데 네. 한 중장기 쪽으로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좋은지 네. 상담 받아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세 개의 아파트를 지금 보셨는데 이 세 개의 아파트 네. 모두 갭 투자로 좀 접근을 하실 네네, 갭 투자로요. 네. 처음에는 이제 성동구 마장동의 세림 아파트, 그리고 네. 성동구 응봉동의 대림 1차 아파트, 그리고 하나는 용산구 용문동의 용문동.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좀 보셨어요. 네, 네. 지역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는데 과연 갭 투자로 어느 지역에 좀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세 개의 지역과 물건을 보셨는데 두 개는 아파트고 네. 하나는 용문동의 다세대를 보신 거네요. 네. 그럼 먼저 아파트가 두 곳이니까 두 곳 중에 아파트가 어디가 난지를 먼저 구분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하고 용문동 다세대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세림 아파트하고 응봉 대림을 보셨는데 네. 세림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막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응봉 대림은 아직 크나큰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죠? 네,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응봉동도 이번에 뭐 행당동이나 뭐 금호나 옥수 쪽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네. 한강변 쪽에 있어서 여기도 개발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런 입지를 따지고 놓고 보면 세림도 지금 왕십리 역세권에 해당되면서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또 왕십리 뉴타운의 높은 가격대 형성, 또 청계천을 건너가게 되면 이 중랑천을 건너가게 되면 이 전원 다십리에 또 비싼 고가의 아파트 가격 형성된 곳에 딱 중간적인 입지에 있으면서 그렇게 나쁜 네. 입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곳 중에 누가 먼저냐 그럼 당연히 세림이 먼저니까 일단 세림 두 아파트 중에 하나를 버릴 거는 응봉 현대를 조금 버리고 세림을 먼저 투자처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이 이제 이 세림하고
결국은 저 용문동 다세대잖아요. 네. 그 용문동 다세대 그 지역을 한번 가보셨어요? 네. 가보니까 어때요? 뭐, 효창공원 쪽이랑 가까우더라고요. 자, 위치는. 효창공원 쪽이랑 가까운데 네. 우리가 그 용문동이 전체적인 그 용산권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용산의 개발이라는 것이 이 지역에 작용돼 주는 거지 용문동 자체를 재개발하기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새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는 확실하게 개발을 호재를 갖고 있는 내가 자체가 개발이 되는 것을 지금 보신 거고 하나는 네. 전체적인 큰 틀이 움직여줘야지만이 가치 상승을 이룬 것을 보신 거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정해진 시간 내에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얻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는 당연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세림 아파트 쪽이겠죠. 네. 예, 그래서 세 곳 중에서는 세림 아파트가 그래도 네. 보유자금 대비 갭투자하시기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렇게 좀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분석을 해보다 보니 우선순위가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보셨던 아파트 중에서는 마장동의 세림 아파트 손을 좀 들었으니까요. 꼭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38번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 한 가지는 저희가 1회 22단지 59제곱미터를 전세 보유하고 있고요. 네. 또 그거를 팔고 한남 뉴타운 쪽으로 투자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그 1회도 그냥 놔두면 더 오를 폭이 있는지 네. 궁금하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1회를 전세를 놨기 때문에 그 전세금이 저희한테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보태서 신길동에 있는 남서울 아파트 재개발 보고 그거를 하나 사는 건 어떤 건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위례 신도시 22단지 아파트 한라 비발디 아파트 약 20평형대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더 우선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이걸 좀 팔고 한남 뉴타운이나 신길동의 남서울 아파트에 조금 더 자금을 보태서 좀 매수를 또 동시에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지역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위례 아파트를 놓고 지금 어떻게 할까가 고민이시네요. 그죠? 네. 지금 전세를 놨다 보니까 자금은 조금 있는데 네. 그 자금을 가지고 한남 뉴타운을 가려고 했더니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신길 뉴타운의 남서울 아파트를 보신 것 같아요. 네네. 나쁘지 않은 선택이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네. 큰 틀은 이렇게 볼게요. 한남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을 뉴타운의 서로 힘과 파워로 놓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한남 뉴타운이 훨씬 크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만큼 또 진입 장벽 자체가 비용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네. 우리는 투자라는 것은 결국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례를 팔고 한남을 사는 것보다는 위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서울을 투자하는 게 조금 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위례 신도시의 지금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네. 위례 신도시가 최대의 단점이 뭐예요? 이게 기반 시설 중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전철이요. 교통이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교통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금 위례 신사선하고 트램인데 사실상 트램은 지금 자꾸 힘겨워지는 것 같고 위례 신사선은 실질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복정역에서 들어오면 지금 보유하신 곳 근처로 지금 역세권에 해당이 되는 곳으로 바뀌는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또 북위례가 이제 또 조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직 신도시가 완성된 신도시가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시니까 지금부터 또 보유하고 있으면 기반 시설이 확충되면 확충될수록 시세는 조금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아,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 네. 물론 뉴타운 대 뉴타운, 한남 뉴타운이 나요, 신길 뉴타운이 나요. 그러면 당연히 한남 뉴타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네. 내가 이걸 하나의 상품을 투자성 있는 상품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하나를 더 마련을 투자를 또 하나를 다시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 남서울 아파트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길 뉴타운 내에서 입지가 역세권 입지로서 가장 좋은 곳을 형성하고 있어요. 남서울 아파트는. 물론 뭐 사업성, 이 남서울 아파트 자체의 사업성이 좋고 나쁜 거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향후 이곳에 또 여기도 신안산선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니까 나쁘지 않고, 주변에 뭐 이미 또 아파트들이 전부 다 바뀌면서 대규모 주거타운을 깔끔하게 형성한다라는 이런 장점도 있으니까요. 저 전세금에다가 여유자금 조금 더 보태셔갖고 요거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위례 보유하시면서 그 전세금에 조금의 더 여유자금을 보태서 남서울 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통해서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여러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259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남양주에 거주 중인데 다산 신도시와 동탄 이신도시 중에 어느 것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지역 선정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아파트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어느 곳으로 옮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다산 신도시와 동탄 이신도시 대표님 어느 쪽으로 좀 가보는 게 투자 가치가 더 높을까요? 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과 가까운 곳으로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다산 신도시보다 규모가 더 큰 게 동탄 신도시는 맞지만은 전체적인 입지적인 특성을 놓고 봤을 때는 서울과 훨씬 가까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다산 신도시거든요. 특히나 동탄 신도시가 SRT 개통 이후로, 그러니까 그 KTX 개통 이후로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 중심으로 조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은 했지만, 이 다산 신도시에도 그거를 상회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지금 갖춰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8호선 연장선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8호선 연장선이 개통되고 나면 다산 신도시의 가치는 지금보다 또 올라갈 것입니다. 특히나 그 역세권 주변에 해당되는 곳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신도시 중에서는 현재 또 거주하고 계신 그 생활권에서 다산 신도시로 가시고요. 다산 신도시 내에서도 가능하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8호선 역세권으로 변화하는 지역을 들어가시는 것이 동탄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양주에서 가까우니까요. 다산 신도시 실제로 현장에 좀 가보시고 또 아파트 골라보신 후에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열려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내용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423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지하철 9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곳에 소액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계시는 라인이죠. 9호선 라인, 그중에서 어느 지역 어떻게 좀 선정을 해야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참 이 9호선이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서울의 그러니까 강남 쪽이죠. 한강의 아래쪽인데 아래쪽에서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면서 핵심 업무타운을 다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딱 떠오르는 핵심 업무타운 그러면 강남 업무타운, 여의도,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마곡지구, 이 남쪽의 세 개의 가장 굵은 업무타운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현재 가장 좋은 곳이겠죠. 왜냐하면 현재 가장 좋은 곳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요가 더욱더 집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장 좋은 곳의 특성은 뭐냐면 가격 또한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래 가치가 좋은 곳은 지금 현재도 비싼 곳이 가장 미래 가치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제일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디가 내 자금 규모에 맞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즉 최고보다는 최선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방식을 조금 더 바꿔서 들어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남권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호재를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9호선의 추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 곳, 또 향후 9호선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곳, 송파권이나 강동권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고, 아니면 현재 역세권이면서 강남의 최대, 서울 최대 업무타운으로 또 발돋움하게 될 한전부지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강남 중심권도 좋을 것이고요. 이거를 뚝 한번 건너뛰어 오게 되면 그다음에 여의도 업무타운이 있거든요. 이 여의도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좀 9호선 역세권을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여의도 가까운 곳 어디입니까? 양평동 쪽, 당산동이나 양평동 일대 쪽이 될 것이고요. 또한 그다음에 마곡지구의 업무타운과 가까운 곳을 딱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목동권역이 그래도 학군을 갖추고 있으면서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론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이런 지역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권역별 생활계획, 생활권 계획에서도 거점 지역으로 모두 선정된 곳 중에 한 곳들이니까요. 이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라면 그 어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른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로 좋은 지역보다 내 자금 수준에 맞는 최적정한 지역을 선택하셔라라는 팁과 함께 또 몇 가지 지역을 선정해 주셨네요. 자, 빠르게 마지막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20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영등포 당산동의 현대아파트 32평형을 실거주 겸 투자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좀 답을 해주실까요? 네. 당산동에 현대아파트 단지가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진입 가격이 조금 낮으면서 실거주 목적이 크다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사실상 아파트가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면서 갖춰야 될 여러 조건 중에 학군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그쪽에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에 조금만 더 얹힌다라면은 이쪽에 그 목동 쪽에서도 비교적 낮은 아파트 가격대를 조금 형성하고 있는 곳을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 시장을 비교하면서 자금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라면은 금액을 조금 더 보태더라도 목동 쪽으로 진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동 쪽에서도요, 그 오목교역 쪽에 가시게 보면 목동 단지 말고요, 오목교역 일대에 보시게 되면 90년대 중후반에 입주한 단지들 중에 아직도 저렴한 가격에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